어릴 때부터 인라인을 약 13년간 오래 타왔는데요. 그동안 40개 이상의 대회에 출전을 하였고 50개 이상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선수 생활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저는 인라인 프리스타일 국가대표 김준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웃라이너라고 말하더라고요.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니까 사람들이 보는 국가대표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반 대학생처럼 빠짐없이 강의도 듣고 공부도 동시에 열심히 했어요. 사실 현재 인라인에 집중하고 인라인만 즐겁게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대회에 출전하는데 제가 비인기 종목이라서 지원이 많이 없거든요.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서 지금은 저 혼자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도 인라인을 탈 것 같아요. 물론 인라인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저는 인라인을 통해서 다 그 경험들이 피와 살이 되고 저에게 훨씬 좋은 경험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도 많이 나가보고 외국 선수들과도 교류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인라인을 신고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자유롭잖아요. 인라인 기술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인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촬영도 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인라인 선수는 그만두지만 인라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아웃라이너요. 세상은 아웃라이너를 성공 기준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뭐든지 인보다 아웃이 더 넓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더 넓은 만큼 삶의 방식, 방향도 다양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웃라이너인 것 같아요. 저는 아웃라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웃라이너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서 찾아갈 것 같아요. 항상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춤도 많이 추고 수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아휴. 이 감자 귀엽다. 이건 또 뭐야 이거? 심심한데 춤춰줘. 미친 거 아니야? 니 오늘 급식 모임? 아 진짜. 우리 제주도에서 사진 찍자. 너무 기대돼.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시야에서 완전히 아래로 학생들은 그 상황에 놓인 게 없고 구조가 안 되는 게 원망스럽고 무엇보다도 살고 싶었습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근무하는 초등교사 최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박영림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볼 첫 번째 주제는 나 시험 전에 이렇게 살았다입니다. 문혁쌤은 시험 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왠지 규칙적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도 겁이 많아서 제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잘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승현 선생님은 어떻게 임용 준비하셨나요? 저도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하루 일정을 시간표처럼 짜놓고 생활을 했어요. 그날에 맞는 스케줄을 매일매일 짜서 공부를 했고요. 제가 생활 측면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점심과 저녁 시간만큼은 산책을 꼭 했다는 것입니다. 수다를 떨면서 30분 동안 산책하는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다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시네요. 소희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승현쌤이랑 다르게 불규칙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8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간 쉬고 이렇게 루틴을 정해봤는데 너무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계속 졸려서 또 공부가 안 돼서 오히려 저는 1시에 일어나서 느지막이 머리가 다 깼을 때 공부를 했어요. 하고 그 대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딱 정해서 그거를 그냥 심도 있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정해진 시간 안에만 완수하자라는 생각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저의 루틴이 돼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신체 리듬을 좀 파악해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공부를 하고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공부를 하되 주변 사람들이 아침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인 사람, 규칙적인 사람. 저는 또 이제 시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좀 불안함, 또 멘탈적인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영림쌤은 시험 본 지 조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멘탈이 이렇게 무너졌거나 다시 극복했거나 하는 경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 시험 본 지 10년 벌써 넘었으니까 막 과 행사 가고 놀고 이러다가 9월이 돼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되게 막 큰일 났다 이러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공부해서 합격했다 아니 이런 거. 그렇게 얘기가 되면 좀 곤란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강인쌤은 어떠셨어요? 멘탈 붕괴. 멘탈 붕괴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그 파이널 모의고사를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다 순위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위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도 힘든가? 이런 생각이 그래도 힘든가라니. 들면서 조금 멘붕이 왔지만 나는 실전에서 터뜨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제 공부 방법을 계속 믿고 갔던 것 같아요. 2차가 이제 신축 면접이랑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데 그 강원도가 1차에서 논술 시험만 보는 걸로 저희 때 바뀌어서 강론이나 기본 이론 이런 걸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때 수업 실현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는데 과학 수업 실현을 이제 잘 끝마치고 다음날 그 스터디원 친구가 멘토링을 받으러 가서 똑같은 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했는데 멘토링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5개념으로 수업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한테 와서 우리가 어제 한 게 5개념이래 이랬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슬프고 막 5개념으로 수업한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어쨌든 2차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 계속 시험은 다가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자기 암시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우리는 강원도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우리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시험에 합격하겠냐 이 얘기 맨날 진짜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훌륭하다. 강원도의 아들, 딸. 근데 사실 시험 볼 때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징크스 하면 보통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진짜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런 거 있는데 미역국 안 먹는다 이런 거. 뭐 바닥에 뭐 떨어지면은 막 다 주웠고 막 땅에 붙었네 네. 이러잖아요. 혹시 뭐 소희쌤도 제가 듣기로는 징크스가 있었다고. 네, 저는 거의 징크스의 여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모든 것에 사사건건 징크스를 제가 만드는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가장 컸던 것은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에 붙었네?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고 떨어지면 얘를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걸 속으로 3번을 외쳤어요. 좀 너무 이상한 사람 맞죠? 누가 제가 만들어낸 미신이에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했어요. 밥을 먹다가 수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수저가 떨어졌잖아요. 수저를 들고 3번을 속으로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이렇게 3번을 외쳤어요. 근데 이건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공부를 할 때 도서관이나 아니면 노량진에서 공부를 할 때 좁아요. 그 책상과 책상 사이가.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물건을 치고 가요. 그럼 자꾸 제 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장 위로만 들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신을. 그래서 펜을 들고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하면서 살짝 들고 속으로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다시 공부하고 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또 다른 거 뭐 만들어? 또 다른 거 만들어내고.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지으려고? 지어내? 금방 또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금방 또 지어내는 거 아니고 좀 많아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걸로 한번 추려보시고 혹시 건강인 선생님도 징크스 하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네, 아까 생각했었는데 잠깐만. 네네네. 저는 그런 징크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시험장 갈 때 제 그 3개 들은 거를 2세트, 2개를 꼭 가져가야지만 심리적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 예전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할 때 페르노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좀 그런가? 그래서 사랑 고백. 그래서 이 페르노시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이걸 내가 합격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 전에는 그런 거를 영상 편지 한번. 전 여자친구, 현 와이프에게. 그때는 여자친구였고 지금 와이프가 돼서 지금 태율이 키우느냐고 고생 많은데 우리 아들 13개월 됐는데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시험 볼 때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갑자기. 저 생각났어요. 네. 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왜?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니까. 머리카락 들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 자르면 떨어지니까. 그건 아니었고 어렸을 때 그런 미신을 들었어요. 시험 보기 전날 머리를 자르거나 손톱을 깎거나 그러면 안 좋다? 막 지식이 막 들어있던 게 딸려나가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잘라낸다 뭐 이런 도지성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저 징크스. 제 징크스는 아니고 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징크스인데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뭐 떡이나 뭐 엿이나 아니면 마카롱이나 이런 걸 주시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먹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마카롱이나 맛있는 거 같은 것들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시험 전날까지는 다 먹는데 옛날 엿이 크게 된 동그란 엿 그거는 다 못 먹거든요. 입 빠지지 않아요? 그걸 먹는데 너무 달아서 몰래 뱉었어요, 싱크대에. 뱉으면 안 돼. 등짝? 싱크대에 뱉었는데 그 부모님이 뭐 하는 거냐고. 그대로 지워서 물로만 살짝 헹군 다음에 다시 입에 넣어주셨거든요. 이게 너가 떨어지는 이유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직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와. 혹시 한 달 전에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안 나지요, 저는. 괜히 물어봤네요. 소희쌤은 어떠셨어요, 한 달 전에? 그 시험이라는 거에 너무 갇혀있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 시기에 노력을 했어요. 26살 내 인생의 일부가 임용 시험을 보는 거지 내 삶이 임용을 위해 돌아가는 건 싫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공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평소처럼 더 지내게 됐어요. 놀면서? 약간의 노름도 있었지만 네, 강도 네, 노름이요? 네네, 약간의 있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시험에만 자기를 이렇게 옥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난 이 시기에 되게 계속 멘붕 상태였던 것 같은데. 원래 시험 때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이제 좀 일어나는 시간도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뇌가 좀 활발하게 깨어있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잘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뭔가를 먹으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배고프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초코바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씩 까먹었어요, 아침으로.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은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이제 모닝똥을 좀. 되게 근데 굉장히 꿀팁이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거. 그거는 맞췄어요. 모닝똥 했어요. 모닝똥 중요하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쯤 되니까 시험 한 달 전쯤 되니까 이제 풀 문제가 없더라고요. 현직 교사분들 중에 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인터넷에.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했고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는 다시 기출 스타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원들이랑 최근 기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모여서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시기에 단권화를 했어요. 짜잔. 기출 문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단권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거를 딱 한 달 전부터 한 것 같아요.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됐을 것 같아요. 벌써 5년이 넘어서. 그런데 이 작업을 시험 한 달 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장에 이것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시험장에 저는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강강인 선생님 저거 없어요? 저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은데, 근데 9권인데 저는 기부했어요. 후배한테 기부를 했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네.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챙겨가는데 갑자기. 저도 근데 되게 아까운 마음을 했는데 나쁜 사람 기꺼이 기부를 했는데 기꺼이 기부했어. 평생 간직하세요.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시험 당일날 아침에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시험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하는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꿀팁이라기보다 저만의 방법인데 징크스야? 징크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불합격할 때 책상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데 이게 논술을 하는데 서술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막 신경 쓰면서 이걸 잡고서 썼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시험장 갈 때 지우개랑 카타카를 가지고 다녀요. 아침에 가서 이제 한번 앉아보고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살짝 그거를 지우개를 깎아서 바닥에 딱 이렇게 띄워 놓으면 완전히 딱 고정이 돼요, 잘.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붙으신 거예요? 예. 지우개가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예. 대단하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다. 2차 때는 좀 약간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는데 첫날은 제가 신축 면접을 볼 때 답변 단권화를 했던 거를 들고 가서 봤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수업 실현할 때 과학 같은 경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차시 정립도랑 그리고 수업 만능책 그거 뽑아가서 봤던 것 같고요. 수업 만능책이 뭐예요? 그 수업을 대강 어떤 흐름으로 하는지 막 칭찬의 박수나 이런 거 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에는 모든 차시 모든 제재 수업을 넣어도 수업이 이렇게 잘 돼요. 저 좀 주세요. 수업할 때 쓰게. 그리고 셋째 날에 영어 시험 볼 때도 이제 영어 만능책 들고 가서 그것도 받아드릴게요. 요새 좋아졌네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물 챙겨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2차 볼 때. 제가 2차 스터디를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자가 되면 면접관은 이제 3명의 친구가 이제 봐주는 형태로 이제 고사장을 딱 들어갔는데
5분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5분이 이제 딱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제가 딱 앉았을 때는 그 긴장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보기 전에 연습할 때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보는 경험을 가져보거나 초등 같은 경우는 좀 율동이나 좀 노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한번 해보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첫째 날 다음에 영어 수업 실현에서 쓸 율동은 하고 갔어요 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진짜 붙겠다. 누구 앞에서도 할 수 네.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추천드리거든요. 전날에 분위기도 풀 겸 그리고 내가 준비한 수업의 그 형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하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볼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점심 식사를 싸와야 하는데 전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도시락을 싸가야 돼 막 이렇게 작달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부랴부랴 이마트에 가서 이제 하나 남아있는 도시락통을 사셨는데 무슨 군대용 같은 진짜 이렇게 큰 도시락통을 가까스로 사오셨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죽을 쑤셔서 이렇게 또 저에게 그 음식에 대한 그 징크스는 없었어요. 다행이다. 죽은 먹을 수 있었어요. 네. 다 먹어야 되는 그거. 아 그거는 선물의 기운. 저 죽은 괜찮아서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밤새 만드신 죽으로 이만한 진짜 그 보온병에 담아주셔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가지고 갔는데. 제가 2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날 엄마가 열심히 만든 죽을 먹지도 못하고 정말 10시쯤에 2차 시험이 끝나고 그래서 아빠랑 집 근처에서 동태탕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처로운 군대에서 먹는 보온병 같은 그 죽은 그대로 집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네. 집에서 드셨나요? 집에서 안 먹었네. 누군가가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층 면접도 그렇고 수업 실현, 그 영어까지 다 저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남아버린 거예요. 한 3분 이렇게 많이 남아서 어차피 나는 주어진 조건을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걸 다 했으니 난 그냥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상입니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5분의 표정이 확 밝아지시는 거예요. 원래 채점을 하시는 동안은 무표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3일 다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이상입니다 하니까 5분 더 표정이 활짝 펴지셨고 결과적으로 제가 점수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진 않았어가지고 만약에 준비를 하신 걸 다 했다 근데 시간이 남았다 하면은 거기서 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때 이제 면접을 본 첫 맞네요. 네, 그 세대라 해야 되나? 그 수험생이다 보니까 단정해 보일지를 다 이렇게 써보면서 또 마스크도 골라가서 갔던 것 같아요. 그 마스크도 말을 할 때 내려가는 마스크가 있고 자기한테 딱 맞으면 안 내려가는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를 써보고 말을 많이 해도 내려가지 않는 마스크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 코로나 상황에서 임용 시험 보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냥도 어려운 건데 네네. 그런 한 겹이 더 생기다 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박수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진짜 뿌듯함, 후련함 그리고 여러 가지 징크스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의 좋은 선생님들이 되셨잖아요. 네. 다시 말하세요. 다시 하세요. 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좋은 선생님이 지금 다 되셨잖아요. 아마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선생님들의 이런 꿀팁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1부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합격의 순간, 그리고 이제 발령 난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2부도 기대해 주세요.